자,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말만큼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드물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전공 교과만 보시더라도 우선 예를 들어서 뭐 국어과 교육과정이니 뭐 수학과 교육과정이니 음악과 미술과 교육과정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대학에서 또 그 이수 과목 몇 개를 이수해야지 이 대학의 이제 졸업을 허용하는 그런 대학의 이수 과목도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또 2015 개정교육과정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학교 밖에 있는 형식적 교육기관이든 비형식적 교육기관이든 그 학교 밖에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교과를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고, 경험을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대체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보면 교육과정이 뭐냐? 헷갈린다는 거죠. 교육과정 용어 자체가.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또 학문의 분과 영역으로서도 교육과정이고, 학문의 분과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고, 또 개정교육과정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또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고, 또 대학과 같은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그런 교과목들, 그러니까 이제 학과 코스 이런 것들을 또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교육과정이 뭘까? 이 혼선을 자아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의 그 교육과정이라 하는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오히려 헷갈린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과정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수학과 교육과정에 실제로 공식적 교육과정을 보시면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적이 나와 있고 내용, 교수, 학습, 평가가 나와 있죠. 그럼 평가도 교육과정인가? 교수 학습도 교육과정인가? 교육 목적도 교육과정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자아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 학문의 차원에서 볼 때 교육과정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교육과정은 무엇과 관련된다. 무엇. 학생들이 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 what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과 관련되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협의의 의미 또는 학문적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데, what의 문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학생들이 교과를 가르치고 교과를 배우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경험을 가르치고 경험을 배우기도 하죠. 그 교수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 내용을 교육 내용이라 그러는 거고,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겪는 경험, 이 경험을 교육 경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학습 경험, 교육 경험 또는 학습 경험이 교육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이제 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는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what의 문제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자마다 저마다 다 다른 교육 경험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학습 경험이 교육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교육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는 학습 경험,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어원이 이제 커리큘럼이죠. 이 커리큘럼은, 아까 커리큘럼의 어원은 교육 과정을 영어로 하면 이제 커리큘럼이고, 이 커리큘럼의 어원은 쿠렐에서 왔다는, 앞에 이제 커라고 하는 CUR, 이 커가 뭡니까? 흐르다, 뭐 달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런트 그러면 뭡니까? 현재의 이런 뜻이잖아요. 현재의. 또는 이걸 명사형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그러니까 통화래. 그 뭐 흐름, 기류, 해류, 이게 흐르는 거. 이게 커런트잖아요. 커런시 하면 현재 흐르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통화. 이렇게 이제 커라고 하는 게 쿠렐에서 온 거예요, 쿠렐에서. 쿠렐이라고 해서 말이 달린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쿠렐의 의미는 명사적 의미가 있고, 동사적 의미가 있죠. 명사적 의미라고 해서 이제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
이 코스가 이제 그 명사적 의미고, 이제 동사적 의미는, 달리는 과정을 얘기해요. 달리는 과정. 말이 달려가는 그 과정. 이 다분히 이제 명사적 의미는 경주 코스입니다. 일정 목적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일정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죠? 이 목적을 중심 염두에 두고 이런 쭉 일정한 코스를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코스, 달리는 이런 경주 코스를 명사적 의미에서 쿠레라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 학과 코스죠.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학과 코스인데, 이게 바로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로서의 결과에 초점을 둔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의미입니다. 명사적 의미는 경주 코스로서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거 뭡니까? 이게 학과 코스다. 학과 코스. 쉽게 얘기하면 교수 요목이다. 학과 코스 또는 교수 요목이다. 이렇게 번역하죠. 코스 오브 스터디. 공부하는 코스에 공부하는 코스. 1학년은 뭐 어떤 걸 배우고, 2학년은 어떤 걸 배우고, 3학년은 어떤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결과에 이르면 통과. 1학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과목을 배운다. 10과목을 배우면 1학년 통과. 2학년 10과목 통과. 3학년 10과목 통과. 이렇게 그 공부하는 코스, 학과 코스, 교수 요목. 이게 바로 결과에 초점을 교육과정 의미로 명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고,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면 이제 파이나가 제기하고 있는 파이나, 이게 중요한 거죠. 파이나는 동사적 의미로서 쿠레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레레에 복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파이너 또는 파이너가 얘기하는 쿠레레에 복귀해야 한다나, 그때 쿠레레의 의미는 동사적 의미다. 동사적 의미. 동사적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이제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의미예요. 교육과정 의미로서 요거는 학과 코스가 아니라, 얘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은 교육과정이죠. 이 교육과정과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그러면 교육과정이 뭔가? 그 교수학습도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 수업도 교육과정인가? 근데 교육과정과 수업을 분리해요. 둘이 분리해서 이 수업이 따라야 할 학과 코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업에서 따라야 할 예를 들어서 1학년 수업한다. 1학년 수업에서 따라야 할 경주 코스, 그 코스를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수업과 교육과정이 분리가 돼요. 이 코스를 교육과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동사적 의미에서는 이거는 교육과정 수업이 분리가 안 돼요. 교수학습 과정이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교수학습 과정이. 그래서 이 동사적 의미에서는 과정을 초점한 교육과정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수학습이에요. 교수학습. 실제로 교수학습에서 학생이 겪는 경험이에요. 학생이 겪는 경험. 말이 달리면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1학년 과정이다. 또는 뭐 전체 중학교 전체 코스다. 1학년, 2학년, 3학년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전체 1학년이다. 했을 때 요런 코스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결과적 측면이고, 과정의 측면은 이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경험들이 있죠. 그죠? 수업에 따라가야 할 교직 학과 코스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겪는 경험. 이게 쿠레레, 이게 쿠레, 이 동사적 의미에서 쿠레레. 교수학습에서 학생이 겪는 경험. 이걸 동사적 의미에서 쿠레레를 한다. 그러니까 파이너는 중요합니다. 파이너는 쿠레레에 복귀해야 한다 할 때, 그때 쿠레레는 동사적 의미에서 쿠레레를 말한다라는 것이고, 그 동사적 의미는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요 말은 안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경험. 얘는 뭐예요? 과목이에요. 교과목. 쉽게 하면 교과목.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혼재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뭘 가르칠 것인가? 얘 입장에서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를 가르치자. 얘는 아니야 경험을 가르치는 거. 경험이 교육과정인 거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학생들이 실제로. 그래서 쿠렐의 말은 이렇게 경험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반성하고 나름대로 스스로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 이 과정을 교육과정이다, 쿠렐이다. 그러면 파이너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가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은 교과는 학생들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무관하기 때문에 파이는 실존주의 입장에서 실존적 관점에서 실존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본질이라는 거, 그 추상화된 교과 지식을 먼저 앞서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험은 무시되고 그 교과 추상화된 경험 속에서 학생들 구체적 경험 자체가 사라지더라. 구체적 경험이 사라진 그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 추상화된 지식을 맹목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광기, 미친 것처럼 미친다는 거예요. 자아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항상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12가지 학교의 병폐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뭐냐? 교육과정은 이렇게 진짜 학생들이 교수학습이든 또는 개인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 경험들이 교육과정이 돼야 될 것이고 이 구체적인 경험들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정의하면 수업 과정에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겪는 학생의 경험, 체험, 의미 형성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경험이 교육과정이다라는 경험. 그래서 쿠렐의 방법 없는 4단계를 제시하죠. 경험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회기, 전진, 분석, 종합. 회기, 전진, 분석, 종합 이렇게 4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파이너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지금도 살아있고 캐나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수학습과 이제 그 교수학습 수업과 교육과정 자체가 분리가 안 돼요. 얘는 이제 분리하고 이 수업에 따라 교과목이에요, 교과목. 우리가 여기서 약간 시사받을 수 있는 게 교육과정 쿠렐이라고 하는 2가지 의미에서 느껴지는 게 그러면 교과 지식을 교육과정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봐야 될 것인지가 이제 또 생각이 들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변천사를 보면 이제 컨텐츠 역사적 변천사를 보면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사가 우리는 이제 교과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라는 교과나 경험. 교과를 강조한다는 말은 교과 속에 있는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고, 요거는 아동이죠. 교과냐 아동이냐. 아동을 강조한다 또는 학생을 강조한다는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은 진보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We teach children. 우리는 아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Not subjects.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동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동의 경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과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험을 가르친다. 아동의 경험을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험. 실제 아동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축이 그야말로 이제 교육과정을 볼 때 교육과정을 교과로 교육과정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교육과정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죠, 그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 조직한 것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때 교과는 문화유산.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터 문화유산은 쭉 있어 왔죠, 지금까지 문화유산은 계속 전수되어 오고 있죠. 그 문화유산은 아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교사가 주도하고 수업을 주도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달시켜주는 거. 이게 교육과정이다. 잘 모르면 암기를 시키고, 외우도록 하고, 설명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교과 지식 속에 함유되어 있는 그 문화유산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는 교과 속에는 아동의 경험이 무시돼 버리잖아요. 아동 자체가 아동 경험과는 무관한 너희들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문화유산을 교과 속에 담아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동은 교사가 주도하니까 교사 중심이죠. 학습자는 사라져버리죠. 그럼 학습자 중심, 아동 중심, 아동의 그 수업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경험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죠. 이걸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아동의 흥미와 필요, 관심의 토대를 두고 아동의 경험을,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자. 그러면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니까 교사 중심이고, 이건 학습자 중심이죠. 학습자가 주도한다, 학습자가. 예, 자기 학습자가. 학습자가 주도하다 보면,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하다 보면, 물론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 해서 교과 지식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교과와 관련된 친숙한 경험을 가르치는 게 경험을. 교과 내용이지만 그 교과 내용을 경험과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경험과 관련시켜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와 관련된 경험, 교과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교과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식 전달에는 이제 약할 수밖에 없죠. 기초학력의 저하 문제도 나타나고, 그래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나타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의 미소 냉전 체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우주 전쟁인데, 소련이 먼저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끈하는 거죠. 이 기초학력 저하 때문에 기초학력을 다시 높이자 해서 교과 지식을 강조하자 해서 나오는 게 다시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학문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거예요. 구체로 얘기하면 학문 속에 있는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자. 여기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냥 지식,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가르치는데 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개념과 원리, 지식의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본 개념과 원리,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자. 그런데 방법은 여기는 학습자가 사라졌죠.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심의 설명식, 주입식, 암기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물리는 물리학의 성격에 충실해야 되고, 수학은 수학의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문제풀이식으로 가르치고, 주입식이고 암기식이면 수학 교과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다는 말은 교과의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과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뭔데?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사라진 아동을 다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이 자발적으로 탐구를 해서 지식의 구조인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발견한다고 했을 때 지나치게 지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지적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도 있죠. 그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도 있고, 그 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모든 것들 다 아울러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전인 형성하자, 자아 실현하자 해서 나오는 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죠. 인간 중심. 진짜 인간은 지적인 측면, 정의적 측면 모든 것들 다 아우르고 학교 생활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교육까지 구성한다는 말이 있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때 인간이라고 해서는 경험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겪는 모든 경험이 다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 형성에 기여할까요? 형광등? 기여하죠. 만약에 여기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떨까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 형성이 짜증나는 인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에어컨, 여기 여름이다, 그래서 여름이다. 그 에어컨 자체가 없더라. 푹푹 찐다. 34도, 35도 막 넘어가고 있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선생님이 학생 볼 때마다 툭툭 때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전부 다. 학교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경험들이 교육 과정이다. 아, 교육 과정의 의미가 엄청 넓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그래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공식적 교육 과정이든 잠재적 교육 과정이든 전체 다 포함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 사회생활이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들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경험을 교육과정 유형에서 지금 네 가지를 살펴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여기서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경험 중심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있죠.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그래서 다시 크게 나누면 요거를 지식 중심 교육과정, 요거를 경험 중심 교육과정. 선생님 헷갈리는데 여기 경험 중심 있잖아요. 묶어서 그냥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대비해서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냐,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이냐. 어쨌든 이제 그 교육과정의 역사적 사조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통합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전체를 다 통합하자라는 것이 이제 통합교육과정입니다. 이제 통합해서 가르치자는 통합교육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뭐 그냥 구성주의예요. 그냥 구성주의. 아동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여기죠. 2015 개정교육과정 아마 내일 제가 내일이나 그 다음 주에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세부적 내용을 알 필요 없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일단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딱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야지, 보는 눈이 있어야지 공부하면서 뭘 강조하고 뭘 중시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2015에서 뭘 강조하고 있구나, 뭘 중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교수 방법 면에서는 학습자를 강조해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제 그래서 볼 때 경험 중 이게 한번 출제됐거든요. 경험 중심 학습자 중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학습자 살렸잖아요,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방법이 뭡니까? 발견학습이죠. 발견학습 출제됐어요. 출제됐고 얘 출제됐죠. 얘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얘를 출제한다는 건 상당히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출제한다는 우스운 얘기가 왜 우습습니까? 방법이 틀렸다는 거. 방법이 교과 지식을 강조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주입하고 암기하고 설명한다는 건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얘는 같은 지식을 강조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거니까 얘는 시대에 맞는 거죠.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얘는 한번 출제됐죠? 근데 얘는 발견학습을 출제했지 얘는 출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말이에요. 지식 묶어서 지식 중심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크게 묶어버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지식을 강조하느냐 경험을 강조하느냐. 두 가지 공통점은 둘 다 교과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한데? 경험을 중시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교과를 배우는 거예요. 교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겠죠.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과와 친숙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교과와 친숙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교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의 함양에 초점을 둬요. 지적인 책임, 지성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성의 함양,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뭔가를 알고 이 아는 것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는 것을 토대로 어떤 세계를 바라보든지, 문화유산을 알든지, 아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는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알더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운전하는 그 방법은 다 알아요. 수영하는 어떻게 수영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수영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방법적인 측면을 아는 것과는 별개죠, 별개. 할 수 있는 것과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할 수 있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게 역량이래, 역량. 역량. 이제까지 전통적인 교육은 특히 이제 얘보다 특히 전통적인 지식교육. 전통적인 지식교육은 지나치게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지식 자체를 강조해 왔는데 이 지식이 학습자의 능력과는 좀 무관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무기력하더라. 그래서 화이트 애들은 무기력한 지식을 비판합니다. 지식 교육 자체가 실제 삶에서, 실제 사회적 삶 속에서 무기력하다. 후기어스트는 사회적 실제, 소셜 프랙티스라고 해서 전기의 지식 형식을 강조했다가 후기의 사회적 실제를 강조하는 식으로 이제 자신의 주장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자체가 지금은 실제적 사회적 삶, 실제 속에서 사회적 삶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강조하는 시대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역량과 관련되고, 이건 2015 기준교육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교육과정, 역량중심 교육과정이고, 그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뭡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과 보세요. 교과 교육과정 보세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알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고. 요 알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 역량이잖아요. 역량이 어디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과 성취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교과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 뭡니까? 백워드 설계 모형. 백워드. 백워드 설계 모형은 백워드 설계 목표 설정할 때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성취 기준 속에 있는 빅 아이디어, 중요한 개념,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의 몇 가지 어떤 이해 측면들, 6가지 이해 측면, 어떤 이해 측면과 관련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탐구하고, 중요한 개념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전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알고 할 수 있는 것, 사실 지식과 기능을 구체화시켜야 돼. 이 수업을 끝나면 어떤 것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지식과 기능을 구체화시켜 놓고 다음 단계 평가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백워드 설계, 역량중심 교육이 백워드 설계를 한번 출제됐지만 여전히 강조해요.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붙은 명칭이 많아요. 역량중심 교육과정. 백워드 설계는 이해를 강조하거든. 이해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비전이 행복한 교육이에요. 배움이 즐거운 배움 중심 교육과정. 뭔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문이과 그 칸막이를 없앴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뭔가 수식어가 많습니다. 이때는 창의융합, 2015는 창의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거예요. 창의융합적 사고. 그래서 교과 자체를 그 분과 형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뿐만 아니라 교과를 서로 가르치려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교육과정도 요구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통합형 교육과정도 중요하고, 요거는 2015 개정교육과가 당연하다고, 요거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쿠레레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죠. 요 세부적인 내용은 2015 개정교육과정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본질, 그 쿠렐의 의미에서는, 이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동사적 의미는 바로 이제 그 학생들의 경험, 체험, 이런 의미 형성,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그 쿠렐의, 파이너가 쿠렐 복귀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동사적 의미로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의미. 그거는 학생들의 경험, 체험, 의미 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요 정도는 알아두셨죠. 한 줄 또는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 쓸 수 있도록. 자, 근데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러면 이런 얘든 간에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 무엇을 가르친다 그러면 무엇을 이 what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개발해야 되죠. 이걸 개발하고 그다음 개발된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이건 이제 살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개발된 교육 과정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운영의 면 또는 실제의 면,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교육 과정 개발의 면과 교육 과정 유형의 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축으로 교육 과정 전체를 쭉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여러분 띵킹 매치 잠깐 보십시오. 한 페이지로 되어 있죠.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관련된 그 모형입니다. 모형은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개발의 절차를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 놓은 거. 그래서 그 절차를 시각적으로 잘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개발 모형이 있고 실제 모형이 있고 이해 모형이 있는데, 이 개발 모형이니 뭐 실제 모형이니 이해 모형 이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개발, 얘는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보면 얘는 이제 전통주의자를 얘기, 전통주의. 얘는 개념 경험주의자들. 몰라도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일부러 괜히 설명 드렸다간 헷갈릴까봐. 그래도 또 여기까지 봐야 되는가? 그래서 설명 안 드려요. 그냥 어차피 안 나와 이거는. 안 나오니까 설명 안 드려요. 개념 경험주의, 그 다음에 재개념주의. 이렇게. 여기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타일러입니다. 타일러.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게 1918년도에 보비트가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써요. 더 커리큘럼. 번역하면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쓰고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지금 2018년도죠. 교육과정 역사 100년사예요. 100년사 역사를 그만큼 교육과정 지금 역사가 100년 돼서 역사가 짧죠. 상당히 짧지만 100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내년이 10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은 교육과정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학회에서도 이 100년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그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육과정 개발평가원에서 이거 교육과정 연구교수 안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러야 될 거네요. 중요한데 올해 안 부르면 내년에. 지금까지 작년도 불렀죠. 그 전에도 불렀어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불렀죠. 2019학년도, 2020학년도까지 같이 불러줘야 돼요. 이게 좋은 자리에, 좋은 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안 부르면 이제 진짜 만으로 이제 다음 해 2020학년도 여러분들은 이제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으로 나가 계시겠지만 어쨌든 100년의 100년사 100년의 역사를 잘하고 이 포비트가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게 뭐예요? 1920년도잖아요. 그죠? 1910년도 20년도 요 1920년도 10년도 1900년도부터 한 10년도 20년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교육 행정학에서 생산성을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직무, 업무를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업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면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져. 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죠. 일을.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그때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인간의 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일. 그 업무가 학교 교육에서는 뭡니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그 타일러 아니에요. 타일러. 똑같죠, 그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여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 보비트는 교육행정학에서도 나오고 교육과정에서도 나와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 관리를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간의 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 동작 연구, 시간 연구. 동작을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하죠. 그 작업을 분업화시킵니다. 일을. 인형 하나 만드는데 몇 가지 동작이 필요하고 몇 시간이 요구되는지 요거는 요렇게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동작 연구 요렇게 산에 완성된 완제품을 만들어내죠. 완제품을. 그래서 공장 노동자 출신이 테일러가 공장의 생산성, 공장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걸 얘기했죠. 학교는 공장이다. 보비트를 딱 보면 학교랑 똑같네. 학교도 공장이야. 공장장의 관리자죠. 학교 관리자가 행정가인 교장. 공장은 공장장. 학교는 공장. 그 다음에 교사는 노동자. 학생은 원자료. 제품으로 완성돼야 할 원자료. 학생을 원자료에 비유하고 학교를 공장에 비유해서
공장 노동자인 교사가 아이들을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제품. 그때 완제품은 이상적인 어른이래. 이상적인 어른, 이상적인 성인 또는 이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 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상적인 어른은 어떤 일을 하는지 동작을 분석해야 되겠죠. 이상적인 어른은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언어 활동을 하더라. 언어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언어 생활, 사회 생활, 종교 생활, 그다음에 건강 생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보고 이상적인 어른이 하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상적인 어른이라면 언어 활동 또는 언어 생활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 활동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지 시간 분석해야 되겠죠. 그 이상적인 어른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교과목이 되고 그 교과목별로 투자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버비트 더 커리큘럼 교육과정. 여기에 다시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타일러 합리적 모형.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은 교육과정 그 목적이 여기서는 이상적 어른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정해지고 여기 목표 설정이죠. 목표가 있고 교육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교육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거 지금 뭐 안 적어도 돼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이 목표에 이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요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요. 일련의 절차. 요 절차가 4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단순하죠. 국어과 교육과정 만들고 싶은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라. 수학과 교육과정 만들고 싶으냐? 수학과 교육과정 목표 먼저 설정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런 목표 설정이 되면 그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에 도달하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을 펴봐봐. 그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도 쭉 뽑아보는 거죠. 그죠?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합니다. 경험을 선정하고 선정된 경험을 다시 개소선 계열에서 통합식에 따라서 조직해서 수업한 다음에 그 목표에 이르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전체적으로 다 목표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타일러의 합리 모형.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합리 모형이다. 또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목표 중심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타일러 제자인 타바는 이제 그 학교 교사로서 봤더니 교사 중심 교육과정,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이제 교사 중심 모형이다. 교사가 한 단원 시험적인 단원을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그 단원들이 모여서 전체 교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식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타일러, 타바, 그 다음에 스킬백은 이제 스쿨이죠.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내외적인 상황을 토대로 해서 목표가 설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라는 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킬백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 SBCD, School Based Curriculum C, D, Development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긴스 맥타이는 백워드 설계, 백워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목표 설정, 타일러 보면 목표 설정하고 경험 선정 조직이죠? 경험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평가잖아요, 그죠? 이는 경험과 관련되죠, 경험, 그 다음에 평가. 요 단계가 뒤로 가는 백워드. 얘가 뒤로 가니까 얘가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1단계, 목표 설정, 평가 계획, 그 다음에 학습 경험 및 수업 활동. 이렇게 넘어오면 2단계와 3단계가 바뀌는 형태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바라는 결과의 확인, 얘를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이거는 학습 경험과 수업 활동 계획, 학습 활동 수업의 계획 또는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왜 얘를 앞으로 둬야 되고, 왜 얘를 앞으로 두고 얘를 왜 뒤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뭔가,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그래서 요거는 등장 배경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등장 배경은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 등장 배경을 알아둬야지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한번 출제가 됐죠. 백워드 설계 모형의 특징 3개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백
학교에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중요하죠. 타일러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얘는 이렇게 이제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교직의 원리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거든요. 내용 조직의 원리. 내용 조직의 원리. 이거 출제가 됐거든요. 이 타일러 갖고 오면 돼요. 이것도 타일러. 목표 설정하고 타일러는 교육 내용 선정이라 말을 하지 않고 학습 경험 선정이라 말을 해요. 근데 학습 경험은 학자 입장이고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 그냥. 타일러는 어쨌든 학습 경험 선정을 했습니다. 학습 경험 선정 원리가 이제 내용 선정 원리가 내용 선정 원리가 동일한 거고 얘가 제가 동일한 거예요. 얘가 출제됐으니까 타일러가 출제됐다 하고 비슷하죠, 그죠? 출제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얘 출제됐죠?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나오면 이제 얘가 스킬백이 나올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여기 사실 지금 많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 됐고 또 나왔죠, 2개 나오잖아요, 그죠? 밑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밑으로 오면 누가 보이고 슈왑이 보이고 워크가 보이잖아요. 2018학년도 올해 출제된 게 이거잖아요. 워크의 자연주의적 명칭 쓰고 학교 교육 과정에 뭐랄까 적용할 수 있는 필요성인가 필요한 이유를 써라. 3가지 명칭과 이유 3가지 쓰는 거. 하나의 논점에 4개를 물어보고 있죠. 많이 물어봤어요. 이 워커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 과정에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모의고사도 풀어봤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아직 출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건 나올 것 같다. 올해 출제가 됐잖아요. 얘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까요? 얘는 물어볼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요. 끝났죠 이제는. 내년에 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겠죠 이제는. 밑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해 모형입니다. 얘네들이 중요한 얘네들이 지금. 이제 얘네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얘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이 개발 모형에서 물어본다면 얘는 물어봤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죠 이제. 그럼 누가 들어오냐? 3사람 들어오죠. 3사람 중에서도 이 2사람이 더 중요해요. 얘는 약간 조금 애플은 이제 맛있는 사과가 아니라 약간 쓴 사과 얘가. 왜냐 학교에서 약간 꺼릴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지배 집단의 문화 자본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사가 조금 학교 현장에서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교사 임용 시험에서 출제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지배 집단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르친다? 정말 실제로 그래야지 이걸 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출제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걸 비판하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시험 자체가 시험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지식을 공식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 이제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끼리 그 지배 집단의 그 문화적 해결문을 그 교육 과정에 담아서 깊숙이 담아서 학교는 마치 그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런 이념적 문화적 해결문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식화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시험이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되죠, 사실은. 그래서 좀 출제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근데 얘는 얼마든지 출제했거든요. 얘는. 여기까지는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 한다면 얘는 이제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이 뭡니까? 뭘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용.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얘는 이제 예술적 접근 방법에서 예술적 접근 모형인데 이 모형 절차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교육적 상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술 비평한다 그러면 교육적 감시관이라든지 비평 예술 비평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즈너는 이제 영교육 과정을 주창한 사람이거든요. 영교육 과정. 그 영교육 과정의 의미도 나중에 별도로 다루지만 그 다음에 아이즈는 얘를 비판하거든요. 타일러의 그 행동 목표. 이런 목표 설정이 행동 목표예요. 행동 목표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명세적인 행동, 용어로 진술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누구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자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모든 목표를 행동 용어로 진술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목표는 3가지 유형에서 행동 목표 말고도 2가지 목표가 더 있어.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 문제 해결 목표하고
표현적 결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출제할 게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파인의 실존적 재견, 이 실존주의 입장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애들을 미치게 하다 보겠다는 게 미치게. 학교 교육과 내용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추상적인 내용들이고 아이들의 구체적 경험을 과 관련 없는 추상적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친다. 광기. 그 12가지 그 학교 교육의 병폐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실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존적 해방을 위해서 쿠렐의 방법론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쿠렐의 방법론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파이너의 제자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제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가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이건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뭔가 조금 딱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인데 딱 이렇게 뭐랄까 얘다 이런 감은 조금 덜 오죠. 어쨌든 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 모의 끝납니다. 두 번째. 자, 개발된 교육과정의 유형입니다. 유형 아까 살폈던 것처럼 이제 지식을 강조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을 강조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지식을 강조하는 유형이 교과 중심과 경험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그 다음에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죠. 이걸 교육과정 유형을 층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즈너. 아이즈는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교육과정 층을 몇 개 층으로 나눠서 가장 공식화가 높다는 거예요. 공식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 아예 빼버린 거. 교육과정에서 빼버린 널 빼버린 거.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 3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 교육과정을 보면 이제 교과를 강조하는 경험, 학문, 인간, 통합, 영향주심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번 출제됐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얘는 뭐 한 번 정도 봐두실 필요는 있지만 그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고 통합교육과정 그 다음에 영양주신 교육과정 그래서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됐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출제가 안 됐죠. 얘 대신에 이제 발견학습을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통합 형태 지금 창의융합 인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융합이라는 말은요 융합이라는 말은 연결 멜팅 통합한다 연결 통합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를 키우려면 분과 형태로 가르쳐서는 곤란하겠죠. 전체를 연결지어서 하나의, 지금 우리 굉장히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융합적 사고 요구되는데 그 융합적 사고는 바로 통합적 사고예요. 통합적 사고를 하려면 통합적 형태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형태와 관련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도 한번 출제됐죠? 출제됐는데 또 중요해요, 얘는. 출제됐지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얘 한번 출제됐고, 공식적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그 경험주신 교육과정 출제됐고, 잠재적 교육과정 출제됐죠? 얘는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2018학년도 초등교직 논술에 출제됐어요. 초등교직 논술. 초등교직 논술에서 이것도 중요한 파트인데, 초등교직 논술 지금 말이 좀 빨라져. 2018학년도 초등교직 논술에서 영교육과정 개념 물어봤고 그 다음에 동료장학 물어봤거든요. 동료장학이 올해 우리 중등 임용 교육학 18학년도에 출제되잖아요. 그죠? 저는 논술 모의고사 2번씩이나 출제거든요. 방법까지 전부 다 해서. 영교육과정도 사실 중요한데 둘 다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내면 초등에서 동료장학이 나왔는데 또 영교육과정도 나왔는데 둘 다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2016학년도 초등교직 논술 반두라 물어봤는데 그 2016학년도 중등 교육학 논술 반두라 그대로 물어봤죠. 반두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 보면 나오는 시기였고 얘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둘 중에 이제 행정학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 행정을 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빠졌겠죠. 아마 둘 다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도 영교육과정 중요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출제됐으니까 조금 중요성은 조금 떨어진다. 근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 교육과정이고 이런 형태로 좀 중요도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제 개발이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학교 현장에서.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하면 개발자가 있죠. 외부의 교육과정 개발. 예를 들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외부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개발됐다. 이거를 교육과정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누가 사용합니까?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겠죠. 특히 이제 교사가 교육과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개발자와 사용자의 관계 속에서 개발된 그 교육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 부분. 거기 보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앞권입니다. 스라이드 등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작년에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여기서 나온다면 얘가 앞권이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교육과정 앞에 교육과정, 워커 K가 나오는 걸 바로 보면. 그러니까, 워커하고, 워커는 이제, 제가 약간 감이 왔어요, 그냥. 중요할 것 같아. 옛날 작년 2017학년도 조나센 그 감이 왔던 것처럼 학계 동향을 쭉 살펴보다 보면 지금 뭔가 좀 중요하고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구조화 시켜서 보면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드러나죠, 그죠? 드러나요. 그러니까 중요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보고 그다음 덜 중요한 순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의 감을 믿으세요. 전공을 공부하든 교육학을 공부하든 하다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 여러분, 밥 먹고 하는 생각이 공부밖에 아닌가요? 다른 생각하면서 살아가나요? 밥 먹고 하는 생각이 공부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으면, 미친 듯이 빠져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중요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안 온다? 덜 빠진 거예요. 덜 미친 겁니다. 완전히 미쳐보십시오. 저는 눈 뜨면 계속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이거. 어떨 때는 밤새 가면서 생각을 하죠. 미친 듯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미친 듯이 빠져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이 와요. 그럼 그 감을 믿으세요, 그냥 본인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안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안 나옵니다. 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거의. 100% 말하겠죠. 모르겠고 99.9%. 근데 본인이 만약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믿으세요, 그냥.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을 믿으세요, 본인을. 어떤 상태에서? 미친 상태에서. 미친 상태에서 광기를 발휘했어. 그래서 요거 실행의 관점입니다.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개발자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용자인 교사가 이걸 이제 그대로 따르라. 손대지 말고. 티처 프루프. 교사 배제 교육과정. 이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교사가 관여하지 말고 만들어진 교육과정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해야 돼 라고 하는 충실도 관점. 그 다음에 아니야, 수정할 수 있어. 약간 수정하고 재조직할 수 있어. 재조직. 수정하거나 재조직하는 거 교육과정 재조직이 문제입니다. 재구성이 문제고 약간 재구성 재조직할 수 있어. 이거 상호 적응 관점. 아니야, 이거 참고만 할 뿐이고 여기서 사용자인 교사가 학생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이야. 교육 경험. 교육 경험이죠. 어디 갔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이야. 이거는 생성 관점. 생성 만들어낸다. 세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 개발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많은 자율성을 줍니다. 그대로 꼭 따를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 관점, 생성 관점이 있다고 했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상호 적응 관점이나 생성 관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면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면 이거는 생성 관점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토대로서 약간 재조직, 재구성하면 상호 적응 관점이고, 내가 통합형으로 학생들 가르쳐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2015 개정 교육까지 인재 창의 융합형 인재다. 그럼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려면 하나의 문과 교과 중심으로 뭐 할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 내가 통합형으로 좀 하겠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봤더니 국어과 교육과정 따로 있고 수학과 교육과정 따로 있고 사회과 교육과정 따로 있네? 근데 나는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재구성하면 어떤 스나이드 등에 따른다면 교육 과정 실행의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돼요? 상호 적응 관점을 취해요, 상호 적응. 그래서 충실도보다는 이제 만약에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사례형으로 나오면 사례형으로 제가 작년에 문제 내봤더니 거의 한 8, 90%다 틀리더라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사례형으로 나오면 이제 상호 적응 관점이나 이행 관점 중에서 하나를 김 교사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실행의 관점 둘 중에 하나 쓰라고 나머지 2개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덜 중요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때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전체 교육학에 대한 개념과 뭐 이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인지 그런 관점을 좀 잡자라는 것이고 또 면접을 위해서도 조금 봐둘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